우리 채널에 모시기에는 굉장히 과분한 대단한 분을 모셨는데 어제 서민갑부에도 나오시고 연매출 100억의 사나이 자기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울디자인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치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은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신축이나 아니면은 노후된 건물 있잖아요. 네네. 근생으로 돼 있는 네. 그런 건물들을 주택으로 개조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근데 근데 요즘은 대부분 주택 규제 때문에 보통 일반 주택을 근생으로 바꿔가지고 그렇죠.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풀어내는 리모델링 말씀.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거를 저희가 구청에서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해놔야 이제 그 건물주들이 세금을 되게 많이 내야 되잖아요. 1가구 그렇죠. 3주택 이상이면 네네. 세금률이 엄청 높으니까. 그래서 주택을 근생으로 바꿔가지고 리노베이션 하는 일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거의 인테리어가 한 70% 네. 정도 하시고 건축 쪽은 신축은 아니고 이제 리모델링. 네, 주택 같은 경우가 네. 창이 되게 작잖아요. 그렇죠. 집처럼 타닥타닥 돼 있잖아요. 상공간으로 바꾸려면 그 창을 크게 뚫어야 돼요. 음. 그 전면에서 보이는 면적 자체가 30제곱미터 이상이 넘을 경우에는 네. 대수원으로 들어가서 허가를 또 다시 받아야 돼요. 건축사를 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엔 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건물 같은 거 좀 살펴볼 때는 이게 대수원에 들어가는 공사 면적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검증을 하고 건물을 사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지금 연남동에 건물 그 대수원 공사를 하고 그렇죠. 있어요. 네네. 거기도 이 창 같은 거를 크게 통창으로 만들려고 네네.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대수원 허가 받는 데만 비용이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근데 용도 변경 허가 말씀하시는 거죠? 용도 변경 허가는 얼마 안 들었어요. 400에서 500 정도 그렇죠. 얼마 안 들었는데 되는데. 대수원 인허가는 또 따로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면에서 보이는 그 면적 있죠. 샤시 같은 그런 면적 아니면은 철거되는 콘크리트 벽 자체가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수원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처음에 리모델링 하려고 이제 네. 그 망원동이나 요즘 상수나 네네. 연남동 이런 게 네. 오래된 다가구 네. 같은 거 사서 근생으로 용도 변경해서 하려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처음에 살려고 할 때 네.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미리 어떻게 대수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네. 디자인을 할 때 창 크기를 크게 만들면 잘 나갈 거 아니에요, 물건이. 그렇죠, 그렇죠. 일반적인 다가구주택 창이 조그맣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부분 대수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네.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싶은 건 철근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로 돼 있는지 전면에 보이는 그 철거해야 되는 면적이 네네. 한 거네요. 그러니까 벽돌 같은 경우는 철거하는데 비용이 크게 들진 않아요. 근데 철근일 경우에는 크리샤라고 해서 그걸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공사 지출이 공사하다 보면 점점 올라가는 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인지를 못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 채널 보시는 분들은 뭐 인테리어도 좀 관심이 있겠지만 근생으로 용도 변경해서 이제 뭐 대수선하는 거를 좀 관심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신축하는 것보단 대수선을 해가지고 공사하는 게 비용적으로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신사동에도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도 보면은 확실히 그 공사만으로도 집값이 오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건물 짓는 분들은 꼬마 빌딩이라면 근생 건물도 짓긴 하는데 네. 다가구나 원룸 같은 거 지어서 임대하려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아파트나 이런 데 인테리어는 사실은 네. 살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하는 맞아요. 건데 이런 거는 사실 좀 가성비 있게 해서 네.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좀 가성비 있게 그쵸, 건물을 그쵸. 공사할 수 있느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신축은 좀 돈 좀 들였으면 좋겠어요. 창은 좀 크게 만들되 네네. 외관은 대리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대리석. 네, 확실히 대리석만한 게 없고 아니면 벽돌도 요즘 이태리나 독일에서 나오는 벽돌들이 있어요. 가성비 따지면 그건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요즘 되게 트렌디한 게 그런 벽돌들 가성비 짓게 하려면은 네. 가장 무난한 게 대리석이죠. 그렇죠. 네. 실내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저는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그냥 심플 화이트에다가 조명도 화이트. 깔끔하게 그냥 넣고 거기 어떤 스타일링에도 배치가 잘 돼 있고 오랫동안 유행을 안 탈 거란 말이죠. 벽지도 옛날 벽지 보면 네. 막 꽃무늬 있고 막 이런 네. 거 있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비싸요. 바닥도 장판 말고 네. 마루나 네. 이런 뭐 데코 타일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더 저렴해요. 데코타일. 근데 데코타일은 또 단점이 있는 게 온돌이 이렇게 하면 네.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가 벌어지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밟았을 때 되게 딱딱해요. 그래서 그 감촉이 없기 때문에 가장 무난한 거라고 하면 강마루. 강마루. 이렇게. 단가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 지어서 잘 파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양평동에 건물을 6채 가지신 고객님이 계세요. 아, 그분이 어떤 식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건물을 사셨냐면 네. 지금은 아마 적용이 안 될 거예요. 세금이 너무 커서. 네네. 다가구를 사요. 대지 면적으로. 네. 40평 정도 되는 거에 한 4층짜리 원룸을 사요. 네네. 그게 그 당시에 한 12억 13억밖에 안 됐어요. 3, 4년 전에만 해도. 네네. 대출을 끼고 네. 사는 거예요. 그렇죠. 전세 보증금이 네. 대략 1억 5천 정도가 됐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풀었냐면 네. 외관 공사랑 다 해가지고 1억에 풀어요. 공사를. 1억 정도면 그래도 페인트 칠하고 그냥 깔끔한 정도로 만들 수 있거든요. 실내도 좀 깔끔하게 하고. 그쵸. 그 정도로 공사를 푼 다음에 1억 5천짜리 그 보증금을 2억 5천에 받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무리 그렇게 깔끔하게 해도 시세가 그게 되나? 그 이상으로 받더라고요. 진짜. 그 다음 건물에선 1억 5천짜리를 네. 3억에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이 보증금 금액으로 공사하고 빚 갚고 이걸 다 해서 내 건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럼 결국 최종적으로는 내 돈이 안 들어가는 거네. 그렇죠. 본인 돈이 한 1억 정도? 그렇게 해서 건물을 사시고 하더라고요. 임대 수익이 좀 나오긴 하죠. 저도 정확하게 측정은 못해요. 왜냐면 임대 수익 같은 경우는 제가 부모님을 다 드리고 있어가지고. 네. 그럼 건물은 어디 쪽에 있어요? 서울. 저희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데 네네. 홍대랑 한 80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성산동에. 네, 수익도 나쁘지는 않죠. 근생으로. 근생도 있고 네. 다가구 16세대 갖고 있고 제가 건물을 이렇게 있어요. 네. 건물이 이렇게 전면에 있으면 네. 바로 뒷건물.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네. 근데 여기가 따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이거를 묶어서 제가 호텔이나 큰 걸로 지어버릴 수 있으니까 대지가 그래서 그 두 개 합치면 300평이 넘어요. 한 310평 정도 돼요. 대박이다. 100평이면 다가구가 아니고 그냥 빌라 아닌가? 빌라예요, 빌라. 빌라. 네. 빌라면은 그 101호, 102호 이렇게 네. 각각 있는 거. 네, 한 층에 4세대씩 있어서 그래서 제가 거기 꼭대기층에 살아요. 진짜요? 네. 그래서 거기 루프탑도 제가 쓰고 되게 좋아요. 한번 그래서 놀러 가. 고기 구워드릴게요. 대박. 그럼 한 10년 정도 그렇게 임대 수익 받다가 나중에 진짜 개발해버리면 대박이네요. 네, 그래서 이쪽에 도로도 좀 뚫린다고 하고 네. 지하철도 뚫린다고 해서 제가 그때는 좀 더 사업을 좀 더 성장을 시켜서 거기를 좀 빌딩식으로 그러니까.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는 있죠. 이거 언제 매입하신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받은 거라서. 받은 거라서. 네. 그럼 뭐 금수저도 있고 자수성가도 있고 둘 다 하신 거네요, 사실. 사실은 제가 그 서민가포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어요. 제 사업을. 부모님이 단 한 푼도 해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재산이 많다고 해서 현금이 잘 도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 초반에 은퇴를 하시고 그다음부터 그냥 임대 수익 이런 것들로만 생활하셨어요. 네네. IMF도 있어서 아버지가 건설하셨는데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하니까 계속 수익 이런 것들이 딱히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임대 수익만 갖고 하니까 3남매인데 가르쳐야 되지, 대학 보내야지, 뭐 해줘야 되지 하니까 현금이 없는 거예요. 현금 유동자산이 없으니까 제가 처음에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도와주실 현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명의만 있는 거지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제 밥그릇은 제가 챙겨야 되는. 안 그러면 나중에 건물만 보고 있다가 이거 팔리면 내가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 그거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밑바닥 생활 할 때 제가 일당 6만 원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막노동부터. 제가 막노동 할 때만 해도 부모님이 저를 되게 안 좋게 보셨어요. 그 6만 원 받던 데가 몇 년도예요? 2012년 정도 됐던 그럼 것 거의 같아요. 한 8, 9년 전이네, 그죠? 네. 그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결혼은 좀 빨리 했어요. 23살에. 그러면은 그 와이프분이 네. 그 과정을 다 옆에서 다 봤죠. 중학교 때부터 교제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20살 넘어가자마자 부모님이 빨리 결혼을 하고 아,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44살에 손주를 보셨. 아, 대부분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연매출도 그 정도 나오고 네. 돈도 어느 정도 맞아요. 버는데 골프도 좀 치러 다니고 네. 놀지 왜 맨날 사무실만 밤새도록 있냐. 근데 저는 항상 불안한 것 같아요. 노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렇게 지금부터 놀게 되면은 제 성장이 멈추는 거잖아요. 저는 계속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작품이나 이런 거에 디테일에 더 집중하고 싶은 마음도 크고 그래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나중에 종합건설도 네. 계획이 있으신가요? 종합건설도 계획이 있고요. 네. 교육사업도 교육사업도. 좀 제가 그래도 건물이 있다 보니까 그 네. 어드밴티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건물을 이제 세입자들 다 빼고 네네. 저희 타워로 만들어가지고 아. 리노베이션해서 네. 그거를 교육사업, 그리고 인테리어 사업, 제가 유통이나 이런 쪽 중국에서 하는 유통사업이 또 자재 있거든요. 유통. 네. 저희 형이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제가 발을 넣고 해가지고 좀 더 거기가 본사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본사가 되고 이제 돈을 좀 모으면 저도 이제 아울 그룹으로. 이제 그룹으로 만들고 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 그래서 지금 네.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어요. 지금 이거 보고 계신 분들이 네. 30대인데 직장인분들이 꽤 있어요. 파이어, 건물 짓는 거 네. 뭐 이런 거 많이 이제 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시국이 되게 어렵잖아요. 네네. 세금도 너무 많이 내야 맞아요. 되는 상태고 네. 예전에는 건물 운이 좋으면은 떡상하는 그런 맞아요. 형태였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오픈돼 있어서 네네. 사기도 힘들고 뭐 건물을 사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로또를 당첨되는 그런 느낌보다는 노력을 해서 차근차근 한 단계씩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연남동에 하고 있는 거 네.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회 되면 보여주시고 제가 다음에 한번 성산동에 한번 네. 놀러 가겠습니다. 여기 황금돼지 채널에 나온 게 너무 영광이고 아울 디자인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